자, 이준석 가처분이 인용이 됐네요. 이게 무슨 이런 지금 결정을 이제 내렸지? 제가 금요일날 점심때에 방송한 도중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게 판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속보로 제가 나왔어요. 이게 속보를 읽어보니 네. 지금 일부 인용이 된 거예요. 일부. 인용이 뭐냐면 이게 그 이준석 측에서 그 효력 정지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최고위원 의결 효력 정지, 그 다음에 그 상임정국위원회 효력 정지, 그 다음에 그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이 효력 정지 신청 3개는 각하시키고, 네, 각하시키고. 효력 정지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전국위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출범했잖아요. 네.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단계별로 가니까 앞에 건데 의결한 거 효력 정지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각하시키고 각하 판단도 안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최종적으로 전국위에서 주호영을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선임한 거 이게 절차자가 있어 무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직무를 정지시키 버린 주호영. 그럼 주호영은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된 거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권성동이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 대행을 맡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뭐 아무도 없죠 당 대표가. 이준석은 이게 6개월 정지 상태고 당권. 예. 그다음에 주호영의 직무가 정지돼 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 아무도 당을 대표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그 체제로 이게 다시 갈 수밖에 없고 당이 이게 다시 비상 상태니까 어떻게든 이게 당원에 따라서 뭐 절차를 새로 거치든지. 왜? 지금 최고위원이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 최고위 의결이 아마 잘못돼서부터 쭉 한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권성동 대표가 어떤 절차로 비상 상황으로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소집해서 할지 그 당원에 따라서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준석이가 지금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왜냐하면 주호영의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준석이 징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럼요. 그건 아니니까. 그럼 이게 절차만 거치면 뭐 다시 주호영을 어떻게 하더라도 근데 그 주호영을 절차가 하더라도 이제 최고위원 의결을 통해서 상임정국이 소집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정국의 소집을 최고위원은 안 하고 아마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밖에 없으니 상임정국위를 적법하게 소집해서 또 이게 정국이 거쳐서 똑같은 절차만 치유하면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저는 이게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뭡니까? 뭐냐면 이게 주호영이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전당대회를 소집해가지고 새로 이게 대표를 뽑으면 이준석이 그 대표권이 침해되니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 이준석한테. 예? 무슨 소리야? 이런 이게 지금 판결인데. 아, 이거 왜 그럽니까? 야, 정말 이게 제가 유일한 리스크가 판사 리스크라고 제 눈에 다른 거는 99.99%인데 예, 판사 유일한 리스크가 황정수 판사. 제하고 사법연수 동결했잖아요. 예. 예. 황정수 이분이 우리법연구소 쪽이요? 전라도의 그 고향이고 순천고등학교 나가지고 저는 제가 알기로 이게 유명한 좌파 판사고 왜 그러냐 제가 알아봤더니 남부잖아요. 예. 남부 법원의 그 법원장 있죠. 예. 법원장은 이제 판사들이 투표를 했어요. 판사들이 투표가 3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김명수가 하나를 찍어 법원장을 만들고 근데 황정수가 수석 부장판사거든. 요거는 김명수가 바로 그냥 임명했대. 김명수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서울중앙법원의 영장이나 수석부장. 그 다음에 남부가 전부 여의도잖아. 남부의 가처분을 담당한 게 수석부장이거든.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심어난 거죠. 저는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흉측한 관계다. 이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황정수 입장에서는 그러네. 판결문에 전문이 놓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이준석이 주장이나 기존의 보도를 보면 절차 중에 최고위원 의결만 이게 다툼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 의결은 배현진이가 이게 사퇴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했지 수리된 것도 아니고 사표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의결했던데 4명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임정국이나 정국이가. 이게 절차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절차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이준석이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뭐 위법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네. 어떤 경우든 그냥 이게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이게 비상 상황도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 해가지고 이준석이 쫓아낸 거는 가혹하다 이렇게 판결했다면 이건 판사도 아니죠. 제가 이유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속보만 계속 뜨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판사가 아무런 절차자가 없는데 지금 절차 3개는 각하됐거든요. 네. 최고위 의결, 상임정국위, 정국위. 그냥 이게 단순하게 이준석이를 쫓아낸 게 가혹하다. 비상상황도 아닌데 이랬다 했다면 이게 판사의 명백한 월권이고요. 저는 판사에게 탄핵 사유로 봅니다. 판사 이런 식으로 탄핵 이게 정당 내부에 깊숙하게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절차자가 없다면 네. 뭐 저는 정말 이게 사법부 김명수 체제 심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이 곳곳에 알박기가 대법원장이 아직도 아리바가져 있으니까 자 이런 또 피해가 돌아오네요. 아 참 엄청나다. 이 나라가 상식적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당이라는 게요. 네. 우리가 이제 국가 조직하고 틀립니다. 네. 국가 조직이 윤석열 총장 때 징계하고 재판한 거 있잖아. 네.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법치주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이잖아. 그리고 이게 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가 오래 비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징계가 위협하냐 안 하냐 심사도 하고 집행정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정치적인 견해를 결사체. 의사를 같이 하는 결사체지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게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거기에 자율적으로 사법부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을- 봐가지고 이게 이준석이가 어떤 피해를 입든지 뭐 비상상황이 아니니 이게 판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도저히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판결이고 그러나 해서 이게 이 판결이 결코 이게 이준석이가 이긴 판결은 아니다. 이긴 건 아니지. 저는 그래 봅니다. 징계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 그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뭐 만약에 뭐 이준석이 징계가 무효라면 대표를 복귀하니까 그렇지. 하겠지만 그건 이거는 이게 아니니까. 주호영의 직무만 정지된 거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 새롭게 절차를 거치든지 예. 아니면 이게 새롭게 의결해가지고 예. 다시 이게 주호영을 다시 선임해도 된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절대 이게 이준석이 승리는 아니다. 승리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 되돌아보면요 이게 잘못된 게 나는 그 징계 윤리위에서 6개월 징계에서부터 잘못됐고 깔끔하게 1년 징계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다음에 6개월 징계했어도 이거를 사고냐 거리냐 해석을 거리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권성동이 욕심부리느라고 사고로 해석하면서 지가 끌려다가 안 되니까 여론에 질타를 맞으니까 또 자기 친한 저 주호영이 밀으려고 또 이렇게 절차가 약간 잘못되게 했고 무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또 다시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권성동이. 나나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유 깔끔하게 그때 거리로 해가지고 그때 비대위로 체제로 갔으면 이런 상황 없잖아요. 지금 이게 좌파들이요 황정수 판사 포함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 황정수가 이게 고민할 것도 아닌데 고민하는 게 그러게. 어떻게든 이게 보수를 불태울까 국민의힘을 불태울까 이준석이를 어떻게든 이게 좀 살려줘가지고 분당질 더 치게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무너뜨릴까 이게 무슨 이게 판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법법 위반 정치권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 황정수가. 네. 저는 과거에 그 행적 있잖아요. 시험도 엄청 늦게 됐어요. 66년생인데 저보다 이게 서울법대 4년 선배인데 제가 동기거든요. 그 동안에 이게 뭘 했는지 뭐 데모를 하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판결이 보십시오. 다른 거는 이게 의결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이게 전국 의결 중에 비대위원장 결의 이게 뭐다? 주호영을 한 거. 그 이유가 뭐냐? 주호영이 전당대회 개최해가지고 새로 당대표 뽑으면 다음 건 정지 6개월 지나더라도 이준석이 복귀가 안 되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앞으로 이게 전당대회 언제 할지 뭐 1월달 할지 2월달 할지는 모르잖아요. 이거 가정을 거듭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실체적인 부분까지 도저히 논리가 없잖아요. 어떤 절차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준석이가 6개월 지나도 복귀 못할 수도 있다. 왜? 주호영의 전당대 빨리 열면 그러니까 이게 전국위에서 주호영 뽑은 게 무효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고요. 앞으로 이게 가정적인 상황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자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냅두면요 큰일 납니다. 이준석이 살아돌아. 왜냐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당이 갈팡질팡하다가 주호영이 다시 절차 밟아서 들어오든 아니면 어설픈 사람이 권성동이 또 맡아가서 해서 전당대회 여는데 이걸 이준석이가 징계 끝난 다음에 만약에 하면 이준석이가 뭡니까 출마하면은 역선택이 들어옵니다. 이제 할 일은 역선택을 막는 일. 또 하나는 이준석이 징계 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일. 두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역선택으로 이런 좌파들이 봤잖아요. 지금 좌파 판사 유명한 좌파 판사가 이준석 살리기 나서고 민주당이 이준석 살리기 나섰어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좌파를 위한 이준석 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의힘이 갖다 상납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막으려면 역선택 방지하는 저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론조사를 할래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는요,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1일 1망언을 하고 있어요. 1일 1망언. 1일 1망언. 엄청나게 분탕질, 뭐 양두 구역부터 계속이야, 계속. 로마 황제 있잖아, 코모두스. 자기는 막시무스고, 지가 막시무스. 코모두스. 어떻게 양두 구역부터 뭐, 그 다음에 삼성 간호라 했는데 지금 사성 간호로 또 바뀐대. 사성. 이런 식으로 이게 온갖 지금 망언을 하루에 1망언씩 하고 있잖아, 분탕질. 저는요, 이놈, 이준석이가 이놈이라고 계속 이게 뭐 개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 개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명언, 불후의 명언 있잖아. 아, 그렇지. 알아.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준석이 저는 몽둥이는 2개 있다 봐요. 네. 지금도. 사법. 바로 사법부 기소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제명. 빨리 그 영구 제명시키면 돼요. 제명시키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뭐 하는 거야, 진짜. 윤리위원장 문제 빨리 없다잖아요. 하고 가지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명하고 6개월이 뭐예요, 6개월이. 그때 이래가지고 다 분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왜 6개월을 해? 1년 하면 끝나는 건데. 윤리위원장, 그분이 참,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분이에요, 그분. 정신 차리세요. 그럼 빨리 결자 해지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자, 추가 징계로 제명시키세요. 그러니까 제명과 끝나요. 기소 끝내고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준석이는 저는 처음에 육성간호라 했더니 육성간호. 삼성간호. 이제 전에 5성간호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 3성간호 할 때.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이번에 그 수행돼서 폭로 보니까 네. 곧 아마 7성간호 되겠더라고. 7성간호? 지금 이게 배신한 게 야. 기존에 6명 보세요. 네. 이준석이가 3성간호에서 4성간호로 바뀐 게 그렇지. 윤핵관들이 윤석열 배신하면 4명 모시잖아. 그렇지. 근데 이준석이는 지금 배신한 게 박근혜. 그렇지. 이번에 유승민도 까면 안 된다 해버렸잖아. 유승민. 그 다음에 그때 정치 아버지 김무성. 예. 때렸죠. 예. 그 다음에 김종희. 김종희. 그 손학규도 배신했어. 그 다음에 홍준표. 맞죠. 홍준표. 이게 다 배신했잖아. 5성간호죠? 5성간호. 근데 수행비서가 보니까 저거 아버지한테도 배신하더라고. 아버지가 울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했더니 아버지를 무시하는데. 그 포장 이어서 방송했잖아요. 이봉 박사님. 임세영. 그래. 그거 보니까 저거 아버지도 버리더라고. 그러면 이게 육성이죠. 육성이지. 예. 그러면 아버지가 다음에 7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게 배신한 게 6성간호야. 자기는 이 3성간호 3명 배신했다는 거 아니야. 장재호이가 3명, 방기문, 그때 뭐 유시민, 홍준표 뭐 이렇게 갔는지 3명 했다는 건데 지금 이게 곧 4성간호 된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까지 배신하면. 저는 현재까지 이준석이가 6성간호인데 곧 아마 이게 7성간호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게 이준석이 미친 개. 요거는 이게 몽둥이는 기소와 그다음에 영구제명. 영구제명. 이걸로 해야 된다. 빨리 영구제명 하십시오. 당에서 할 일은 영구제명. 그다음에 수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수사로 또 처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빨리 윤리위 빨리 추가 윤리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결자 해지예요.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징계 잘못된 거. 지금 그걸 결자 해지로 풀어야 됩니다.